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 타워 디펜스라는 예를 만드는데 이건 내가 지금 제공한 에셋이야. 얘네들 배치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내비게이션 메시용 하기 위해서 다 베이킹을 했어요. 스태틱을 체크하고 다 베이킹까지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타워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타워의 맨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 메인 카메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캠 로테이트라는 거 붙였는데 얘를 붙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계속해서 얘를 썼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에서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VR 쪽 대응할 때만 밑에 얘는 VR 쪽 대응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입력 마우스와 키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을 만들기 위해서 캠 로테이트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코드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카메라 회전하는 거 이런 거 다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고 이거에 플러스해서 그 플레이어가 총 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총 쏘는 거 웨이캐스트 쏴가지고 어느 지점에다 파편 튀게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했어. 근데 추가로 어제 더 진행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바로 시선이 닿는 곳에 크로스 헤어라는 애를 두었는데 이 크로스 헤어가 가진 단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UI 표시를 할 때 캔버스고 이 캔버스한테 붙여놨을 때는 어떻게 스크린에다가 얘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는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VR을 쓰고 봤을 때 이 UI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눈 안에다 그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게 돼요. 그래서 얘를 스크린 공간이 아닌 어느 공간에다 그린다? 월드 공간에다 그린다. 이 모든 가상현실도 현실이지 이 현실상에 있는 모든 UI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름표 같은 이런 형태로 얘네도 오브젝트로서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 자체를 스크린 스페이스, 캔버스에 보면 랜덤 모드가 있는데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어디로? 월드 스페이스 공간으로 얘네를 보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는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느냐? 바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아니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갑자기 HMD라 헷갈렸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야? UI 일반적으로 그 캐릭터들이나 여기저기 UI 표시들을 할 때 얘네를 허드라고 쓰는데 얘네를 캐릭터의 이름을 표시해 주려고 할 때 NPC들이나 얘네들 혹은 HP 어떤 정보들 떠다니는 정보들을 표시해 주려고 할 때 걔네도 분명히 UI 표시인데 걔네들 어떻게 월드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걔네들 표시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얘기를 해주고 얘는 VR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처리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 두 개로 보이는 문제가 생겨. 바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얘는 실제로 하나로 우리 화면에 하나로 보이지만 내가 초점을 이 크로스헤어한테 두면 하나로 보이는데 다른 데다 두면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 눈알이 두 개라서. 그치? 얘가 초점을 두는 곳에서 얘가 하나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이 두 개로 붙여서 두 개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우리는 이 크로스 헤어를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내 눈이 닿는 지점, 바로 그 초점이 닿는 지점에 얘도 같이 배치를 해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이 배치된 애가 거리에 따라서 멀게 배치되면 작게 보이니까 거리에 따라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이제다가 저장해놨나?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걔를 해결하기 위한 거로 공식을 이렇게 해봤어요. 원래 이 크로스헤어의 사이즈가 있고, 그지? 이 크로스헤어의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시점에서, 그지? 눈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닿는 지점, 시선이 마지막 물체에 닿는 지점, 그 거리까지, 그 거리를 얘한테 곱해줘. 그래서 그만큼 커주지. 뒤에 있는 이 고정값은 뭐냐면, 얘가 1인지 2인지 3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원래 크로스헤어가 보이던 그 사이즈 그 크기 자체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게 하고 싶어. 그치? 그래서 얘가 그만큼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줬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어떻게 줬느냐? 바로
보면 K 사이즈 어저스트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K라는 거는 유니티나 이쪽에서 다른 랭귀지에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쓸 수 있는데 K라는 데는 상수를 표현할 때 보통 많이 붙여요. 그래서 얘를 유니티에서 가서 보면 약속된 키워드는 어떤 이런 키워드 같은 거기 때문에 기호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얘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 가보면 코드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K라는 애가 빠져있고 사이즈 어저스트만 나오고 그지?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웨이캐스트를 했을 때 바로 부딪힌 지점 웨이캐스트 힛에 보면은 얘는 웨이를 어떻게 만들어? 시작하는 지점과 향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만들죠. 그치? 그 지점에서부터 다음 물체의 다음 거기까지의 거리를 웨이캐스트 힛에 보면은 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걔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자, 웨이는 어떻게 기존에는 총 쏠 때만 웨이를 소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웨이를 계속 쏴. 왜? 크로스 헤어를 계속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웨이를 계속 쏘고 웨이를 계속 쏴서 그 위치에 닿은 지점에 크로스 헤어를 놓고 그렇죠? 크로스 헤어를 거기다 놓고 이 크로스 헤어는 어떻게 아까 방금 얘기한 초기 사이즈값 그 다음에 부딪힌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고정값 이렇게 해서 얘의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헤어하고 상관없이 또 내가 총을 쐈다면 어떻게 그 지점에 파편 튀기게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운드 그지? 방아쇠를 당기면 무조건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허공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어제 두 가지 단점인데 하나는 얘가 허공을 바라보게 했을 때 자, 허공을 바라보게 했을 때 여러분도 한번 봐보면 지금 자체에서는 물이 없다? 잘 된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정하는 그 부분 있잖아. 여기 보정해주는 부분 그렇죠? 이 보정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부딪혔을 때는 들어가는데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 그렇지? 얘 사이즈는 그냥 바로 직전의 사이즈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지금 써도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구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엔 우리한테는 그 사이즈 크기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부딪히지 않았을 때도 원래 사이즈로 보일 수 있게끔 밖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사이즈만큼 원래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자, 이게 어제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할 거는 그럼 뭐냐? 플레이를 해보면 단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 모든 거는 우리 지금 라파 어제 공유해준 폴더 안에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물체한테 가려지지. 그죠? 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뎁스 값에 의해서 가려진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의 미션이에요. 되게 정리 괜찮았어? 어제 안 들었으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한번 알아두면 되고 또 기억이 안 나면 되겠다. 또 하나 직구만 넘어가면 어제 오큘러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지? 얘는 나오고 자, 디바이스에 가보면 다 설정이 제대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나 같은 경우 얘는 뭐 꺼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꺼져 있으면 얘 컨트롤러에서 요거 메뉴키하고 Y키 이거 이렇게 넣으면 누르면 켜져요. 뭐 다른 애도 마찬가지고 만지면 그냥 켜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켜지고 더 중요한 거 얘네보다 더 중요한 게 세팅즈에 보면 제너럴이라고 있는데 세팅즈에 보면 제너럴이라고 있는데 얘 보면 언노운 소스가 어제 해보면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언노운 소스가 나와요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고 바로 왜 그래?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스토어에서 인증받은 게 아닌 일반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우리가 그냥 스토어에다 올리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게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자, 나는 얘가 2017.4.2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 뒤에 맨 마지막 버전이 바뀌면 웬만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왜냐면 첫 번째가 바뀌는 거는 그냥 다른 엔진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도 거의 같은 엔진이라고 보기 힘들어. 왜냐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엔진상 호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있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요거지. 얘는 버그 픽스가 대다수예요. 새로운 추가 기능도 있겠지만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 버전이 한 4, 5 정도 올라가야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 프로젝트 진행할 때 웬만한 버그는 다 잡혀있는 상태가 오는 상태인 거야. 프로젝트 하는데 지장이 없다. 얘가 0, 1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되게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얘가 한 4, 5 정도 되면 좀 쓸만하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나는 이걸 그냥 받았고, 자, 우리 유니티 홈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unity3.com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쉬는 시간에 마저 세팅 다 해라, 준이에요. 자, 자, 유니티 이렇게 보이죠? 예, 유나이트 서울 그랜드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단 부스터 장착. 곧 공개, 4월 안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서, 맨 아래쪽으로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지? 다운로드, 유니티. 혹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책을 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현재 버전으로 책을 쓰면 망하는 거야. 왜? 버전업이 되게 빨라. 그래서 내가 책을 출판할 때쯤 되면 이미 버전이 한 두세 개 지나가 있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베타 버전으로 책을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베타로 쓰게 되면 나중에 문구 몇 개 정도만 바꾸게 되면 될 수 있으니까. 유니티 다운로드해서 유니티를 들어가고, 자, 이 퍼스널 버전에서 무료 체험을 들어가 볼게요. 얘를 다운받아가는 게 아니야. 밑으로 내려보면,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보면 최신 릴리즈라고 있어요. 뭐요? 최신 릴리즈. 요거 클릭. 최신 릴리즈가 아닌가 보다. 유니티 이전 버전 클릭.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유니티 이전 버전. 그럼 현재부터,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버전부터 밑으로 쭉 나올 거야. 그래서 옛날 버전 5점대, 4점대, 3점대 이런 것들 받고 싶으면 여기로 가야 돼. 그지? 우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 있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다운로드 이런 게 나올 거야. 그죠? 나는 지금 요거 최신으로 지금 내려받아가지고, 자, 다운로드에 여기 내려보면 자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야 3점대 버전이나 다 확인해야 돼요. 뒷자리가 다 똑같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내장 쉐이더, 빌트인 쉐이더라고 있는 내장 쉐이더라는 애를 클릭하는 거야. 오케이? 내장 쉐이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바로 어떻게 돼? 밑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이라서 금방 받아줘요. 그지? 얘를 폴더 열기에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자. 압축 풀기.
우리가 뭐 쉐이더를 할 시간은 아닌데 유니티에서는 쉐이더라는 거는 뭐라고 어떻게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물체를 그릴 때 필요한 정보가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메쉬 정보, 그지? 다른 하나는 매터리얼 정보가 필요해요. 매터리얼 정보는 결국에는 뭐냐면 물체를 표현하는 재질을 선택하는 건데 그 재질을 어떻게 그릴까요? 카툰 느낌으로 그릴까? 정말 메탈 재질처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나도록 그릴까? 아니면 고무 재질로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는 거를 이 매터리얼이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쉐이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릴까? 그게 바로 유니티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됐지? 우리 엑스트라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까? 디폴트 리소스 엑스트라. 그럼 AI 또 큐브맵 있고 GI 디버깅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을 거야. 그죠?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스탠다드 쉐이더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얘를 분석해가지고 공부하겠다라는 건 되게 어려워. 얘 보면 내부적으로 얘도 그냥 약간의 C 코드 같은, 우리 C# 코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쓰고 이런 구조들로 계속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얘를 까보면 실제로 스탠다드 쉐이더라는 저 스크립트를 까보면 어디서 만들어진 기능 이런 것들을 어디에선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걔를 한 수만 호출해서 쓰는 형태야. API 호출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돼 있어서 얘를 분석하려면 타고 들어가야 돼서 그 안에서 있는 또 수학 공식들, 물리 수학 공식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유니티 매뉴얼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더 편해. 유니티 매뉴얼 페이지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쉐이더 같은 거 공부하려면 그런 데서 보면 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책을 보는 게 더 좋아. 이번에 그 청강대학교 그 정종필 교수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좀 친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쪽 업계에서는 나름 체이 직군에서는 네임드거든.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약간 네임드 분이시라. 근데 이분은 아트 기반의 테크니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 관련해가지고 감각적 있게 굉장히 잘 풀어놔. 그래서 그 아저씨 책이 나왔어. 정종필 쉐이더 책. 세션이 있어? 감마가 어디로 갔나? 감마? 이런 것들. 테크니컬 아티스트와 유니티 쉐이더 스타트업 이런 책이 있는데 얘네들 보면 각각 그 프로퍼티에 대한 요소들 설명부터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사용하는 애들, 그 다음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벡터의 내적과 그 다음에 뷰 벡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스페큘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읽기 전에 한 가지, 만약에 쉐이더를 공부한다고 하면 얘보다 한 가지 더 추천한다고 하면 그 포프님의 쉐이더 책? 포프킴?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픽스 이쪽 쉐이딩 한 쪽을 공부한다고 치면 제일 첫 번째 입문서로 요거 보고 얘를 보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코드가 내가 처음 보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를 올려줄 수 있어. 쉐이더 프로그래밍 입문. 되게 잘 썼어. 아주 초급자 눈높이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초급자 눈높이에서 쓴 것처럼 잘 썼어. 잘 썼어. 이 사람이 목표한 거는 초급자가 중급, 고급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는 건데 그만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얘 다이렉트 텍스트로 되어 있어. 얘는 다이렉트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유니티에서 뭐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 근데 또 따라가 보면 거기에 뭐 크게 그런 거 지장 없이 해볼 수 있어. 일단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랜덤 몽키라는 거 사용해서 하거든. 그런 거 몇 가지를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감들을 익힐 거예요. 그거 익힐 수 있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되게 잘 풀어놨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하는 거야. 얘 다음에 그 다음 누구냐? 바로 정종필 교수가 쓴 뭐였냐 방금 책 이름이 쉐이더 스타터 이 책. 내가 웬만하면 책 잘 추천 안 하잖아, 그지? 초심자들이 고급자가 되기까지 과정으로 반드시 봤으면 하는 거 나한테 솔직히 별로 안 하는 게 없거든.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만 다들 해가지고. 근데 얘네 두 개는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내가 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왜 추천을 해? 왜 추천을 해? 이거를 쓴 저자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서 이 책을 추천한 거야. 이 외에는 내가 웬만하면 추천 잘 안 하잖아. 기껏해 그림으로 이런 거 한번 봐. 이런 거 하지. 그 외에는 내가 책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거 꼭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석하는 데로 들어가야지 뭔가 전문가로서 갈 수 있어요. 무턱대고 매뉴얼부터 내가 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무식한 느낌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몇 가지들이 있지. 여기에 뭐 UI 잠깐만 어디 계신가? UI로 들어갑시다. UI에 보면 여기 디폴트 쉐이더라는 게 있어. 뭐예요? UI 폴더에 가면 UI 디폴트 쉐이더, 그죠? 뭐야? 폴더 정론이래요. 디폴트 리소스 엑스트라의 UI 폴더야. 오케이? 얘를 유니티로 가져올 건데, 자, 여기 SF 폴더 있지, 여기 빈칸. 여기다가 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읍시다.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안 가져와지네? 안 가져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받을 때 있어. 자, 일단은 그럼 무조건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포트 USM. 뜨죠? 그지? 여기에서 지금 받아진대. 쉐이더에, 엑스트라에, UI에, 디폴트 쉐이더. 임포트 하면 가져와 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유니티 내부에서 유니티 빌트인 쉐이더로 되어 있는데 유니티가 되게 재밌는 거는 빌드할 때 지금 우리가 빌트인 쉐이더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빌드할 때 그냥 통째로 묶어서 올라가. 걔 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건데 우리가 얘를 여기다 가져다 놓잖아? 이 이름을 가져다 놓잖아? 그럼 디폴트 쉐이더에 있는 거 가져다 쓰지 않고 우리가 가져다 놓은 얘를 써요.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써. 그래서 디폴트 쉐이더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아. 조그만 수정해서 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서 수정해서 좀 쓰면 돼. 마치 우리 HTML, 우리가 HTML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잘 된 거 몇 개 가져와서 거기다가 요것만 한 줄 착 통화도 내 거만의 느낌을 내는 HTML도 되게 많단 말이야. 얘도 그렇게 쓰면 돼. 얘를 너무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고 필요한 기능을 그때 탁 쓴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얘 이름만 바꿔봅시다. 얘는 크로스 헤어, 마이 크로스 헤어 이렇게 쓸까? 사실 얘는 파일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 가져다 쓸 때. 어떻게 얘를 쓸 수도 없어. 파일 이름만 가지고서는. 얘 내부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지 진짜로 가져다 쓸 수 있어.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시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줄게.
자, 여기 있는 프로퍼티라는 거는, 프로퍼티는 클래스에서 보면 우리가 클래스 그림 그렸었지. 원을 서클을 그리지. 서클 안에서 얘는 바로 그래 맞아 프로퍼티야. 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프로퍼티는 다 외부로 다 노출이 돼요. 외부로 왜 노출을 하겠어? 내가 그리기 위한 몇 가지 그런 속성들이, 팩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요소들이 타다다다 들어가는데 걔네를 내가 수정함으로써 느낌을 다 바꾸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쉐이드에서 어떻게 그때 재질에서 색상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 왜 그럴까? 걔네들이 프로퍼티로 외부에 노출해줘서 그래. 이게 바로 그거야. 뒤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뒤에 있는 얘네들은 그러면 프로퍼티인데 얘네만의 자료형들을 표현한 거야. 얘는 컬러래. 이름은 틴트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할 거고 라벨 이름을 뒤에 밖에다 노출을 할 거야. 걔네는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1111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색일까? 하얀색, 흰색이네. 여기 메인 텍스트, 스프라이트 텍스처. 이거 뭐 어쨌든 보니까 스프라이트 텍스처 넣는 거네, 그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2D 형태를 텍스처를 넣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어떻게 기본은 얘가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돼.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플로우식으로 이렇게 이 옵션들을 가지고 내 밑에서는 무슨 처리를 하느냐. 자, 클래스 내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얘도 완전 똑같아. 내가 늘 얘기했던 클래스를 그릴 때랑 클래스는 서클로 그린다고 했지. 그쵸? 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속성과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지. 바로 프로퍼티, 속성과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느냐?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기능이냐? 바로 그리는 기능. 어떤 공간 변환하는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만 잠깐 해보고, 내가 쉐이더 강의는 아니라서 쉐이더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만 살짝만 얘기를 해줄게. 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혹시 공부할 줄 몰라서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큰 그림 안에서만 탁 던져줄게. 그것까지만 해볼게.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얘 구조가 어떻게 되냐. 문법적인 구조는 여기 프로퍼티가 있고 얘가 속성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 쉐이더 요 부분이 뭐냐면 이 서브 쉐이더 부분이 바로 기능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기능 부분. 여기에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몇 가지들 내부 지역적인 선언과 그 다음에 기능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뭐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뭐야? 기능이야. but라는 펑션 함수고 밑으로 내려다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lag라는 기능이 있어. 그치? 이런 기능들이 있어. 크게 보면 이따가 설명해 주겠지만 이 but라는 애와 flag라는 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얘가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어떤 선언된 변수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밑에 위에 보면 얘네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맨 쭉 내려다보면 여기 서브 쉐이더에 태그 있고 스텐실 있고 그 다음에 컬 오프 있고 라이팅 오프 있고 G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 여기에서 내가 이것만 얘기해줄까? 자, 컬링 한다는 얘기야. 얘는 뭐냐? 안 보이는 부분 등을 내 등이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실제로는 내 등이 안 보인다고 해도 실제에서는 그려야 되겠지. 그치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 컬링을 온, 오프 할 수 있어. 그리고 끄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온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컬링을 하겠다는 얘기야. 등을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잠깐 얘기하면 우리 모든 물체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 얘가 있어. 얘가 이 물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보이지, 그지? 얘가 향하는 방향, 이 면이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지? 얘가 이렇게 딱 하면 이 방향을 노멀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죠? 얘가 향하는 이 방향을 우리 노멀이라고 해요. 이 노멀 부분을 바로 화면에 그리는 거야. 그럼 이 노멀의 반대인 방향, 이 뒤에 얘는 백페이스,
라고 하는데 이 등 부분을 뒤 부분을 어떻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큐브나 스피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텅텅 비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그럴까? 걔네는 뒤를 안 그려. 여러분들 쿼드나 플레인 하나 만들어 보잖아. 그럼 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반대쪽으로 가서 보면 안 보여. 그냥 투명하게 돼버려요. 왜 그러느냐? 막 기본적으로 얘가 컬링이 온이 되어 있어서 그래. 얘는 컬링 오프로 되어 있네요. 얘 보면 얘는 뭐 어디서 가져왔냐? UI에서 가져왔어요. 그지? UI에서 가져와서 UI는 뒤든 어디든 사방에 다 보게끔 해주려고 얘는 컬링 오프를 해버린 거야. 컬링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플레인이나 쿼드 같은 거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걔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를 보게 하고 싶어요.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쵸? 혹시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걔네 거 쉐이더 코드 들어가서 컬이 온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오프로 꺼주면 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문법들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얘네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 보면 뭐냐 이거? 깜짝 놀랐다. 자, 라이팅 오프 말 그대로 뭐예요? 없는 거 이게지? 꺼버리는 거야. 온 되면 어떻게 UI에 음영이 지게 될 거야. 라이팅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고. 그 다음 Gwrite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얘네한테 뎁스 테스트를 거리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서로 가려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안 하겠다. UI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보다도 앞에 그려줘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지. 그런 것들을 끄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근데 여기 보면 G테스트, Gwrite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런 거고 G테스트 얘가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들어가는데 근데 얘보다 앞에 그릴지 뒤에 그릴지 Gwrite는 그냥 써버리는 건데 G테스트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는 어떻게 그냥 테스트만 해요. 그냥 여기서 너 나보다 앞에 있어? 너 나보다 앞에 있어? 이런 거 해가지고 얘를 나보다 앞에 그리고 말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 G테스트를 어떻게 요거 옵션으로 돼 있는데 얘를 지워봐. 얘를 always로 한번 바꿔봅시다. G테스트. 일단 얘를 꺼버려야지만 돼요. Gwrite는 꺼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G테스트는 항상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를 always 이렇게 해서 항상 하면 어떻게 돼? always 항상 이렇게 써면 얘를 항상 앞에 두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depth도 꺼버리고 Gwrite depth도 꺼버리고 G테스트 했을 때 항상 얘가 어떻게 앞서겠다 이 의미예요. 이거 하니까 목소리 더 커진다. 내가 듣기는 좋은데. 자, 밑에 있는 거 잠깐 볼게. 이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요것만 잠깐 얘기해 줄게요. 블렌드, 소스 알파, 1 마이너스 소스 알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내부적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 알파 블렌딩을 뜻하는 거야. 알파 블렌딩. 알파 블렌딩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공식 한번 찾아보라고 했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공식 한번 찾아봐요. 러프. 걔네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얘의 의미를 이해할 거야. 1 마이너스 알파. 왜 소스 알파를 했을까? 원래 뭔가 그려져 있고 얘를 덧대서 그리려고 할 때, 그치? 얘하고의 색상값에 의해서 정도에서 어떻게 얘를 반투명하게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투명도. 걔가 이 공식이야. 밑에 있는 거는 뭐 컬러 마스킹 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름 의미상으로 바꿔요. 그런 게 이렇다.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텐실이라는 애는 그냥 찾아봐요. 얘는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내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 패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짜 패스라는 거 얘기만 해. 여기 있다는 거만 얘기하고 밑에 보면은 이 안에 뭐가 있어? 함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패스를 한번 얘기해 줄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얘기하면서. 패스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수정할 부분은 어디만 수정하냐? 요거. G테스트에 always 요것만 해봅시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 볼까?
자, 쉐이더에 UI의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 얘네가 바로 뭐냐면 맨 앞에 거 폴더 뒤에는 쉐이더 이름이야. 앞에 거는 폴더 카테고리 구분이에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지우고 우리는 얘를 크로스 헤어라고 뭐 이렇게 놓을까? 마이 호 나 호 여러분 거 넣어 이니셜 호에 뭐 마이 크로스 헤어 이렇게 놓을까? 자, 요게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 이제부터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 자, 유니티로 다시 가봅시다. 자, 유니티로 와서 우리 크로스 헤어에 열어보면 이미지가 있어. 그죠? 크로스 헤어에 이미지 부분이 있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미지에 보면 소스 이미지는 우리가 이걸 넣었어. 그죠? 컬러도 이렇게 넣었어. 근데 여기 보면 매터리얼이 있지. 왜 UI를 가져다가 했느냐? 얘 우리 UI에다가 이걸 표시할 거라서 그렇게 한 거야. 여기 매터리얼 부분 있잖아. 그죠? 매터리얼 부분 여기에다가 마이 크로스 헤어를 아니지. 재질 하나 만들자. 크리에이트 매터리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마이 크로스 헤어라고 재질 하나 만들고 이 재질이 어떠한 그리기 방법을 사용할 거냐? 바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거 마이 크로스 헤어 그리기 방법을 사용할 때 할 거야. 자, 오른쪽으로 마이 크로스 헤어 이름을 이렇게 매칭 시켜 놓으면 얘가 여기 마이 크로스 헤어 쉐이더가 스탠다드 돼 있죠. 그치? 얘를 열어볼게. 열어보면 밑으로 여기 뭐 크로스 헤어 이런 것도 있고 코에 보면 마이 크로스 헤어라고 나오지. 그치? 바로 얘가 어떤 거야? 아까 쉐이더에 따옴표로 해서 문자로 구분했죠? 바로 얘가 호라는 폴더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마이 크로스 헤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가 선택된 거야? 바로 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쉐이더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재질한테 야, 너 이렇게 그려라고 그리기 방법을 기술해 줘야 돼. 그 그리기 방법을 마이 크로스 헤어라는 애로 선택하려면 여기 쉐이더라는 요거 닫혀 있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여기 쉐이더에 보면 내가 아까 정리해 놓은 지정해 놓은 호라는데 마이 크로스 헤어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여기 노출되어 있는 거 볼까요? 뭐 틴트, 스테이실 컴프레션 뭐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네들은 아까 뭐야? 프로퍼티 부분에 노출되어 있던 애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 크로스헤어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여기 매트리얼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마이 크로스헤어 재질을 가져다가 드랍. 이게 크로스헤어의 이미지 부분, 이미지에다가 여기 매트리얼 부분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마이 크로스헤어를 드래그해서 드랍. 오케이? 자, 플레이만 먼저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아까는 가려졌었는데 지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쉐이더 어디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얘기했을 때 해봐요. 옛날에 쉐이더 유니티 이런 때 할 때 초창기나 이런 때 한 번씩 강의해보고 지금은 거의 안 해보고 안 했는데 게다가 또 그쪽을 하겠다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이게 워낙 특정한 분야라서 과정을 개선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원래 우리 여기 마파에서 내가 테크니컬 아티스트 과정을 하나 개설하려고 했었거든. 지금 목금에 저것도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테크니컬 아티스트 과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정 하기 전에 업체에 있는 현업에 있는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전문가들을 불러. 그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과정 개설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거기에서 다들 아이 누가 시집 불러가지고 그런 거 시켜요. 그러더라고. 누가 신임한테 그런 거 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그런 거 하고 와도 우리는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아무튼 그 과정을 계속 못 열고 있어. 정말 그런 과정이 열게 되면 되게 좋을 텐데, 그지 않아?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거 솔직히 가르쳐 준 데도 없잖아. 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버전업이 많이 돼서 솔직히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 요즘에. 나도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전에는 지금 우리 목금에 있는 여러분들 그 아트 강사님 있잖아.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오버워치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오버워치에서 막 멋진 이런 것들이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쉐이더로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막 조립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과정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아쉬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별도의 과정으로 마련을 해야 돼가지고 아트 과정인 친구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를 더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쉐이더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하고 애니메이션 요 3가지만 이미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다 어느 정도 마스터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더 현업스럽게 만들어 놓을까 싶어가지고 그 3가지 정도를 3, 4개월 정도 트레이닝 시키는 걸로 해볼까 또 고려는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쉐이더 얘를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몇 가지만 큰 특징을 보고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안에 보면 어느 기술 서적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건드려줘. 그것들은 소프트웨어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요즘 하드웨어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오픈GL이든 뭐 이런 것도 관련된 것들이 이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 프레임이랑 거기에 있는 API 함수만 호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그 기능까지 다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풀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봐볼게. 자, 쉐이더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면 서클, 얘도 서클을 그리고 이 안에 속성과 얘는 프로퍼티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능들이 있어. 근데 얘는 알고 보면 이 기능들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서클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쉐이더인데 얘를 서브 쉐이더 겉에 있는 얘를 테두리를 서브 쉐이더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은 결국적으로는 쉐이더라는 뭔가를 그려줘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애야. 화면에 뭔가를 그려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려줘 이 역할을 하는 애야. 그치?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여기다가 어떻게 또 덧칠을 하지? 그쵸? 한 방에도 그릴 수 있지만 덧칠을 하지.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지금? 2번에 걸쳐서 그렸잖아, 그지? 이 한 번 그릴 때마다의 요거를 얘네를 한 번 그릴 때마다 호출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 이거 원 패스로 그렸어? 아니면 투 패스로 그렸어?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자, 그리는 거를 한 방에 그리면 빠르겠지. 2번 덧치해서 그렸어.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라?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빨라? 아니면 2번에 걸쳐서 그리는 게 더 빨라? 한 번이 더 빠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원 패스, 모바일 같은 데서는 보통 원 패스, 투 패스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원 패스를 많이 써.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조금 더 우리 고퀄리티를 보여주고 싶어.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온라인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패스를 멀티 패스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다중으로 더 멋지게 그려야 되다 보니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멀티 패스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얘한테
얘한테 어떻게 그리든 얘한테 만약에 그림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투패스 이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치? 한 방에 다 그렸는데 그림자를 그리려고 해. 여기서 결국에 손으로 한번 떼야 돼. 그렇지 않아?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자.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더 칠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섀도우 같은 경우는 투패스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패스를 줄이는 게 결국은 그리는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속도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매핑이라는 거 한번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지. 화면을 캡처 떠서 텍스처를 그냥 입힌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비싸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빠르게 하지만 어떻게 걔를 붙이면 이미지 자체에다가 어떻게 텍스처 자체에다가 그림자 영역까지 다 이미 다 그려버린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입혀. 그러면 원래는 그게 2패스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패스로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그리는 구조. 속도가 빨라지지.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도 높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얘를 패스라고 해요.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이렇게 패스라고 해요. 자, 데이터를 그릴 때 잠깐 볼게요. 원래는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나눠서 보면 돼.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체를 그리는 데이터. 뭐가 필요하죠? 메쉬. 그리고 또 뭐 매터리얼이잖아. 매터리얼 뭐가 갖고 있어? 결국엔 텍스처라는 얘기지. 그죠? 텍스처라고 이렇게 갖고 있어. 자, 메쉬는 결과적으로 최하위 단위를 뜻하는 건 뭐야? 메쉬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 버텍스지. 최하위 단위로 가면 뭐 폴리곤 있고 뭐 있지만 결국에는 버텍스예요. 버텍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누가 처리를 하느냐?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얘는 GPU고요.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야? 바로 GPU라는 애가. 그럼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딱 해가지고 그려줘! 라고 이 명령을 내려주는 요청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CPU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메쉬 데이터를 다 모으고 뭐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화면에 그려줘! 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CPU야. 어떠한 조건으로 그려줘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어떠한 조건으로 그려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기는 그릴 건데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그려줘. 그림자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주고 이런 조건을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어. 걔네들을 명령을 우리가 낼 때 우리 커맨드라고 하죠. 커맨드라고 해요. 얘를 명령이 하나가 아니라서 여러 개를 다중으로 우리는 우르르 쌓아서 슉 보내. 그래서 명령을 다중으로 기억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해요. 그래서 커맨드 버퍼라는 애가 있어. 여기다가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려줘! 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줘. 이게 G테스트 해줘! 뭐 해줘! 이런 거 하는 애를 커맨드 버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CPU가 GPU한테 명령을 하나 탁 이제 드디어 그려줘! 라고 합니다. 그려줘라고 하는 거를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하잖아. 그치? 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CPU에서 GPU로 그려줘! 라고 요청하는 이 행위를 드로우 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서 그려줘! 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해? 여기에서 어떠한 처리들은 GPU가 요즘에 뭐 가속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가장 느린 요소를 잡는 게 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연산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거야 연산 속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어쩔 수 없이 느리게 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CPU에서 드로우로 GPU로 이렇게 요청하는 드로우 콜 형태. 이거 우리 방아쇠 당긴다고 했지. 당기면 김구나! 해서 총알 하나 만들어줘 해서 하는 그 형태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럼 빨라, 느리지. 그래서 어떻게? 드로우콜 행위 자체가 굉장히 느린 형태.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 드로우콜을 얼마만큼으로 줄이느냐가 성능 개선의 핵심이거든.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좋다. 민성아, 이제 저기 닫아볼까? 2개 정도, 2개 닫자. 근데 목이 아파지네.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약간 뭐랄까 맹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자, 드로우콜이 굉장히 느린 거긴 한데 얘를 하나로 만약에 얘를 하나로 잡았어. 100개 들어갈 거를 하나로 다 잡았어. 이야, 대박. 그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10개만큼의 역할을 해줘야지 줄일 수 있어요. 사실 100개만큼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지. 그 누군가는 결국엔 뭐야? 드로우콜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CPU지. 이 CPU가 100개를 보낼 걸 하나로 압축해서 쫙 그려줘. 이런 역할을 하게끔 누가 해줘야 되느냐? CPU가 보통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CPU한테 그러한 역할을 다 던졌을 때, 그럼 CPU가 걔를 정말 빨리 연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못해요. CPU가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한테 오로지 그 역할을 다 맡겨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 줄이자고 얘를 과부하시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칭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좋은 기술이야. 우리가 스태틱으로 체크해놓은 애들 있지. 나중에 우리가 최적화할 때 잠깐 얘기하겠는데 얘를 사용하면 어떻게? 준이 그려줘, 현정이 그려줘, 나이 그려줘, 덕영이 그려줘,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역할을 각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CPU가 스태틱으로 이 친구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네들 그려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로 하나를 묶는 작업들을 해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너무 남발해도 안 좋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디자이너가 얘를 하나로 애초에 합쳐서 줬으면 얼마나 빨랐을까. 그치? 그래서 얘네한테만 오로지 다 맡겨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작업자 자체가 얘의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CPU가 정리를 해서 한 방에 GPU로 그려줘 라고 해요. 드로우콜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럼 이 GPU에서는 어떤 짓을 하느냐? 버텍스 하나가 띵 하고 여기에서 휘 들어와. 점 하나가. 그쵸? 얘가 어디에 있을까? 초반에는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얘는 데이터가 버텍스는 초반에 모델이라는 애가 있고, 그쵸? 모델 좌표, 로컬 좌표 이런 얘기했지, 그치? 걔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있는 월드 좌표로 가야 돼. 결국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휙 해서 얘네가 월드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으로 와야 되죠. 전에 한번 3D 파이프라인 한번 알려줬잖아. 모델 좌표계, 로컬 좌표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 우리가 있는 월드 좌표계라는 데로 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뷰 좌표로 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마지막에 화면에 보여지기 위해서 원근과 비통을 쫙 짜고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얘는 뷰 프로스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물체가 내 눈은 여기에 있어. 근데 모니터는 이렇게 안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 평평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더니 여기를 슉 이렇게 하는 과정. 요걸 우리는 저 프로젝터가 쟤한테 쏘지. 저걸 뭐라고 해? 프로젝터라고 하지. 저 투사하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투영이라고 해요. P. 그래서 모델, 월드, 뷰, 프로젝션. 이게 3D에 대한 파이프라인이에요. 얘가 물체가 어떻게 공간 변화를 해서 최종 우리한테 뷰포트라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까지 다
레스토라이즈 할 때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3D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 각각의 과정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거야. 공간 변환이 일어나. 모델에 있던 애가 슉 월드라는 우리가 있는 공간으로 오고 걔를 내가 바라보는 공간으로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공간 변환이 일어나요. 이 공간 변환은 픽셀을 공간 변환하는 건 의미 없어. 얘는 결국에는 버텍스하고 폴리곤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니까. 그쵸? 누굴 따라가는 거야? 버텍스를 공간 변환하는 게 일인 거야. 결국에는 여기가 공간 변환에서 하는 거는 바로 버텍스 변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 우리 쉐이더 코드 까봤을 때 버트라는 애가 있었을 거야. 함수, 그치? 걔가 뭐 하는 애겠어? 버트라는 애에서는 점들을 공간 변환을 해주고 있을 거야. 잠깐 볼게. 쉐이더 코드에서 여기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봐요. 자, 이 버텍스를 월드 좌표로 움직이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들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식은 다른 애들은 좀 달라. 여기 레거시를 하나 열어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거 하나 열어보자. 버텍스 리셋 있다냐 또? 아이 귀찮게. 버텍스 리 얘네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공간 변환하는 그 유틸리티가 있었어요. 어떻게? 쟤를 월드로 보내고 프로젝션까지 보내는 저 과정으로 MVP 뭐 이런 식으로 슉 보내는 그 행렬이거든. 얘는 아핀 변환이라고 하는데 행렬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슉 공간 변환까지 한 방에 해주는 그걸 이용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얘를 얘의 위치를 그냥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싹 변환해주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 있네. 어쨌든 저거하고 상관없이 그걸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뭐라고? 공간 변환이에요. 버텍스를 공간 변환을 해주는 게 얘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얘가 공간 변환이 됐어. 그치? 그 다음에 화면에 최종적으로 그려줘야 되지. 이거 뭐야? 버텍스들을 여기다가 공간 변환해서 탁탁탁 옮겨줬어. 그러면 픽셀들도 거기에 따라와서 슉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공간이 바뀌면서 픽셀들을 거기에 막 그려줘야 되는데 막 잘못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인데 픽셀들이 거기에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인터폴레이션, 보관해주는 기능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요. 화면에 이렇게 뿌려지기 전에 뭐 보관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이 여기 안에서 들어가. 이건 어떻게? 파란색으로 일단 그려놨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최종적으로 그 픽셀들이 만약에 따라서 넘어왔어. 근데 그 픽셀에다가 내가 어떻게 그릴까요? 공간 변하면서 얘가 어떻게 흔들려 있단 말이야. 지금 다 제대로 다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인터폴레이션까지 다 했는데 여기다가 빛, 야 지금 빛이 빨간색이야. 빛 강도가 이 정도야. 텍스처는 이거 썼어. 텍스처
텍스처 여기에서 거기에 텍스처에서 있는 픽셀 뜯어와서 너 여기다 이거 그려야 돼.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얘는 그래도 얘는 버텍스라는 형태를 쓰고 여기는 픽셀이라는 형태를 써요. 다른 용어는 어떻게 파편화했다고 해서 우리는 프래그라고 해요. 프래그먼트 이런 용어를 써. 두 개 다 써요. 픽셀 파이프라인 픽셀이라는 단어가 있고 프래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써.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작업을 하냐. 실제로 여기다가 색상 RGB 색상 입히는 작업이야. 빛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디퓨즈, 스페큘러, 앰비언트 이런 애들까지 다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픽셀 하나를 빛과 반사빛 이런 모든 것들 다 연산해서 여기다가 점 하나 찍는 화면에 저기에 점 하나 찍는데 그 연산들을 다 해가지고 탁 그리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쉬만큼을 샥 해서 그리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내가 색상을 괜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얘는 버텍스 공간 변환이에요. 버텍스 변환이라고 해. 버텍스를 변환시켜. 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바로 우리가 건들 수 있어요. 우리가 건드는 영역이 어디냐? 빨간색 부분만 건들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드웨어에서 그냥 다 처리해야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쉐이더나 얘네들 나중에 공부하거나 이렇게 좀 볼 때 공부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공간 변환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효과들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어. 걔네들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버텍스를 내가 변환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픽셀 가지고서 색상을 하고 색상을 변형시키거나 카툰 렌더링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옆에 외곽선 이렇게 떼 두르고 싶어.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하는 거지. 그림자를 넣고 싶어.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은 다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데는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가 건들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걔는 뭐야? 기능이야. 어떻게 그려라, 어떻게 공간 변환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건드게 돼요. 저걸 저 어려운 것도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버텍스 점 하나지, 그죠? 점 하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 4개를 가지고서 이런 걸 하나 했다고 치자. 이 점 4개가 들어오지, 그지? 얘네를 여기에 공간 변환해서 어떤 역할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얘는 공간 변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얘 마음대로 버텍스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별짓거리를 다 할 수 있어. 얘를 사인 그래프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시간에 따라서 얘가 마치 물결 파도 치듯이 버텍스를 실제로 내가 확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부의 에셋스토어나 아니면 유니티 이런 데서 우리 워터 있었지? 물결 부딪히는 거 그런 것들. 걔네들은 보면 실제로 얘가 막 움직여, 그지? 걔 어떻게 할까? 스크립트에서 C# 스크립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 버텍스 쉐이드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를 사인에 의해서 혹은 파동 공식 이런 거 갖고 와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어디서 해? 걔네들은 여기서. 혹은 실제 물체는 이렇게 생겼어. 러닝게임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러닝게임을 만든다고 볼게. 그래서 버텍스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오케이? 얘가 사용자가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뛰는 거야. 혹은 얘를 좀 더 줄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애라고 칩시다. 점점 줄어 들어가는 이렇게. 보통 이런 걸 러닝게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실제로 얘는 가운데로 뛰는데 얘네를 트릭에 의해서 저기서 물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트릭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버텍스 쉐이드에서 물체는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받았지만 얘네를 이쪽을 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점점 휘어서 마치 얘가 커브로 되어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쉐이드를 해서 저렇게 떠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직선으로 돼 있는데 직선으로 뜨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저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커브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시야를 그런 식으로 둬가지고 우리가 착시 효과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류의 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제절에서 뛰는 거거든. 맵이 이렇게 오는 건데 올 때 어떻게 이런 얘에 의해서 슈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실제 맵은 이렇게 제작했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틀어버린 거야. 버텍스만 그렇게 꼬아버리면 그런 효과를 할 수 있겠지. 얘네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를 건들 줄 알면 막강해집니다. 막강해져. 내가 그래픽적으로 내가 굉장히 승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여기. 어떤 저런 트릭이라든가 얘네 물체를 시시각 어떤 변형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하면 어떻게? 여기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쉐이더라는 애를 너무 학문적으로 색깔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얘네를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내가 어떠한 나의 입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봐봐요. 찾아서 버텍스를 살짝 저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 결국에는 플러 3 저기 보면 플러 3 되어 있죠. 플러 3라고 되어 있는 아이포즈 쟤는 뭐야? 벡터 3하고 똑같은 거지. 자료형이 플러 3로 되어 있을 뿐이지 플롯이 3개 있다는 얘기야. 벡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서 그럼 X, Y, Z 있겠네. 그쵸? 저기서 얘를 만약에 흔들어준다. 스위질링이라고 하는데 얘를 흔들어줘. 그럼 일렁이는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도 우리 줄 수 있어. 되게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공부해두면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건들 때는 아니야. 이제 지금 저걸 왜 얘기해줘? 쉐이더를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하게 들어가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기능을 넣으려고 했더니 저걸 어쩔 수 없이 손대려면 뭐 해야 돼. 그때 쟤네를 원론부터 다 공부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이 기능은 버텍스냐 그 다음에 픽셀이냐 결국은 저 둘 중에 하나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만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기능에 쟤네를 완전 빠삭하게 제 문법을 다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내가 원하는 기능을 줄 수 있을까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게 쉐이더를 너무 많이 얘기했다. 쉐이더에서 우리가 수정한 거는 요거였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나씩 보다 보면 스텐실은 그럼 뭔가 나중에 거울 같은 효과 주려고 했을 때 스텐실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얘네를 구조체라고 하는데 똑같이 문법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앱 데이터 언더바 T 얘는 자료형인 거고 함수 딱 봤을 때 알아야 돼. 여기가 어디야? 자료형. 뒤에는 그럼 뭐야? 변수. 그치? 얘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야. 얘 버트니까 버텍스를 처리하는 공간 변환을 하겠네. 그쵸? 공간 변환을 이러하게 해요. 얘는 그럼 뭐야? 얘는 이런 정보는 뭐냐면 바로 그 버텍스 하나에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위치 정보도 있지만 노멀 정보, 색상 정보, UV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걔네들에 대한 거 우리가 텍스트 코드는 뭐야? UV 텍스처의 위치 좌표에 대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X, Y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밑에는 프레그 픽셀이에요. 그리는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컬러가 나오지. 그치? 이 컬러를 텍스처에서 어떻게 메인 텍스처에서 텍스처 좌표를 이용해서 뜯어와. 그 다음에 요 옆에 잠깐 보여주면 뭐 컬러고 여기에 보면 2D 클리핑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잘린 것들 잘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색상을 얘는 넘겨줍니다. 픽스드 4. 얘는 플롯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플롯으로 바꿔도 똑같이 잘 돼. 자, 얘 컬러 RGB A, 그치? 네 가지 색상을 얘네 던져주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이 색상을 최종 화면에 뿌리게 되는 거야. 이 색상에 내가 어떠한 변형을 해주잖아? 색상에다가 어떠한 변형을 해주면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볼까? 자, 하프, 뭐, 4, 3라고 하고, 컬러, 뭐라고 합시다. C. 여기다가 색상을, 뭐, 0, 1, 0, 0, 1. 이런 식으로 주고, 뒤에다가, 만약에 곱하기, 내거, C, 이렇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 거에다가 내 거만큼의 요게 또 추가되는 거야. 곱해져갖고 가는 거야. 어떤 색을 띄겠어요? G. 그린색 이런 것도 띄고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색상에다 내가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거야. 명에서 쓰고. 혹은 여기다가 카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리고 결국 여기다가 그레이드, 컬러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원본색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카툰은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그라데이션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탁탁 색상마다 끊겨져 있는 느낌이 나. 그게 바로 카툰이야. 카툰 느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색으로 다 칠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색으로 칠해. 비슷한 색들. 그렇게 해서 그레이드를 단계를 넣어가지고 칠하는 걸 카툰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하냐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카툰 렌더링. 그럼 외곽순 두르겠다. 아웃라인 어떻게 두를지 이런 것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들어가? 프래그먼트, 여기 어디? 픽셀 쉐이더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쉐이더에 대한 공부가 어디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잠깐 얘기했고. 한테 꼭 끊자.